볼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항상 법칙은 그렇지만 조건에 맞아야 돼. 조건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나오잖아. 혼인 무효냐, 혼인 취소냐, 이혼이냐 했을 때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혼인 취소되는 사유인데 이혼이 되나요? 혼인 취소를 하면 되는데 왜 이혼을 하냐? 혼인 취소 사유일 때 이혼할 수 있냐? 어때? 어떨 것 같아? 사유는 혼인 취소야.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결혼했어. 네. 그런데 이때 이혼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지문에 따르면 뭐라고 하냐면 이혼은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부부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달라. 어떻게 보면 취소는 적법이 아니었잖아.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적법하게 이게 지문이 좀 잘못 썼거나 뭐 하여간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거 잘못 썼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잘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취소는 뭐라고 했냐면 소송을 걸 수 있는 날짜가 있죠. 사기를 안 하니까 강박을 면허날부터 3개월, 중대한 위반 사실이 알고 있을 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어 1년 지났어. 그럼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돼? 이혼 소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혼은 또 여기다 왔지만 아까 이혼은 세 줄에 무효와 취소와 달리 이혼은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적법한 이혼인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혼은 사기에 의한 거는 취소는 못해도 이혼은 아닐지도 몰라요. 이혼은 아닐지도 몰라. 이름이 다를지 몰라요. 봅시다. 일반적 혼인,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특정 절차 없이도 결혼식 같은 관습만 치르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봤다. 결혼식 했어?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복사 속았으면 반지 꼈어? 꼈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나오죠.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의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 혼인 제도를 두고 있다. 법률로 혼인을 한다는 뜻이겠죠. 사회적 관습보다는 혼인 신고 같은 법적 절차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관습이 중요하냐, 법이 중요하냐 하면 당연히 법이 있을 땐 법이 중요하죠. 그러려고 법을 만든 거잖아요. 네. 아무튼 법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야. 절차를.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실질적, 형식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각각도 따져야 돼. 이게 어느 파트인지 봐야 돼. 그러니까 맞냐가 아니라 맞는 내용인데 이게 실질적에 속하냐, 형식적에 속하냐. 이건 내용 문제 좋은 거잖아. 또 같은 사례를 주고 혼인 무효가 되냐, 취소가 되냐. 또 이혼할 때는 이게 어떤 이혼이죠? 협의 이혼이 되냐, 아니면 재판상 이혼이냐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따져야 돼. 재판상 이혼이냐, 협의상의 이혼이냐 이렇게 계속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분류하러 나오니까 어떤 케이스구나를 잘 잡는 게 포인트. 그래서 이 혼인을 제가 또 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능에는 민법이 많이 나와요. 범죄보다. 근데 여기 민법의 영역이라 할 수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개인끼리 하는 소송 중에서 대표적인 소송이니까 이렇게 되면 힘들고 또 잘 모르면 어렵고. 그래서 아까 재산분할 할 때라든지 양육비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연결돼서 나오면 그런 부분을 다루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 면회권 이런 거 있는 거 알죠? 이혼하면 미성년자인 경우는 면회하게 돼 있고, 저도 이제 지인이 이혼하면서 알게 됐지만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혼을 할 때 무조건 숙려 기간이 좀 더 길대요. 무조건 미성년자가 있으면 더 성년을 길대나 어쨌든 뭐가 더 포함되어 있대. 그냥 또 못한대. 그러니까 당사자만 있는 것보다 다르대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심리 상담을 받겠다. 뭐 절차가 더 있대. 자, 저희 집은 아니어서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네. 아직. 네. 성년이 돼서 이혼하는 거죠. 편하게. 네. 자,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다.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가족 형성이기 때문에 국가 근본이 중요하고 법에 따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계속 자녀를 낳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으로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충실할 장려금도 주고 뭐도 하고 하면서 지켜주는 거죠. 따라서 현대 혼인 법적 절차에 되어지고 남녀 간의 법적 교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뒤에 사실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절차 안 겹치는 혼인신고 안 한 부부들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그게 혼인관계가 있어야만 자녀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인할 때 이제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우리 무슨 관계야? 이런 거 얘기하게 되고 이제 그렇죠. 네, 그 전에 하지만 교특사회 6번 네, 페이지 오늘 교재 페이지는 4페이지야 성우야. 보고 있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 규정한 요건은 실질적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아까 말했어요. 이거 붙이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밑줄 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은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 또 동그라미라고. 여기서 밑줄만 치라고.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이다. 그럼 당연히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봐야 되고, 이럴 때 주의할 게 뭐라고? 여기 이제 A, B 나온단 말이야. 내용이 나올 때 이 내용을 맞게 설명해. 뭐 옳은 거 아니냐? 근데 문제 넣으면 형식적 요건에 따르면 이렇게 한다고. 문제를 뒤에 맞네 라고 맞다고 보는데 사실 형식적 요건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어떻다 라고 나온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형식적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형식적 실질적 요건 뒤에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표시하는 거라고. 네, 모든 동그라미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사 합치다 그랬어요. 혼인의사 합치.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근데 해주세요. 안 된다고. 합치. 두 사람이 합치해야 돼. 나 결혼하고 싶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좋았어. 결혼하자. 안 듣고 그렇게 신청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 안 된다고. 합치. 자, 그래서 혼인의사는 부부관계 성립할 때 의사로 뜻으로 반드시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또 다른 실질 요건으로는 연령과 혼인 자격에 의한 것이다. 이거 실질적인 요건이죠. 그러니까 연령과 이거 보시면 이게 1번이고, 1번 위에서도 미안하긴 하지만 연령과 그다음에 혼인 자격. 혼인 자격. 혼인할 때는 어떻게 남녀는 모두 혼인 적정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해야 된다. 만 18세니까 거의 20살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 18세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야.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혼인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래. 만 20살인가요? 19살이 19세인가? 민법이니까 19살 정도. 민법과 형법하고 성인 나이가 달라요. 알죠? 그러니까 형법은 15세부터인가 성인이에요. 그때부터 촉법이 아닌 거야. 촉법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처벌받잖아. 형법은 훨씬 더 낮은 상황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19세까지 봐주기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촉법소년 지나면 15세인가부터 형법으로서는 성인이고, 형법상 성인, 민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18세가 미성년자니까 아마 19세나 20세 거예요. 만으로. 보통 20살 성인이니까 만 19세는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리인들 가능하지만 부모 법정 대리인이 동의로서 혼인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고딩오빠 이런 거 있죠. 자, 또 8촌 이내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되면, 그러니까 8촌 이내 친척은 안 돼. 이건 왜 안 되는지 알죠? 그 생각이라고 하나요? 그 같은 친척끼리 하면은 근친간에 하면은 저기 뭐야 기형 출산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멀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중복해 혼인할 수가 없다. 오, 그렇군요. 자, 배우자. 네, 짝배자입니다. 짝배. 그래서 배우자 배필할 때 배예요. 중혼은 안 된대. 중복 혼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요. 자,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의 이행이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했구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고. 색깔을 이렇게 칠수니까 떠버려줄까요? 형식적 요건이다. 이렇게. 형식 요건은 뭐야? 혼인신고. 혼인신고. 네, 저도 했죠. 당연히. 당연한 건 아니군요. 네, 해봤죠. 해봤습니다. 네. 자, 혼인신고 이행이다. 부부로서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서를 제출기한에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된다. 수리는 고쳐준다는 뜻이 아니라 제품 수리가 아니라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의견을 제출했다, 수리했다, 받아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받아줘야 접수 및 수리까지 돼야 접수됐어요 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완료된다. 자,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에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법적 배우자 서로의 사촌 이내 혈족 P 친척 그 배우자가 인척 관계가 성립된다. 인척 친인척 조선시대 같으면 외척이라고 하잖아요. 외가잖아. 외가 결혼하면 여자 집안이. 근데 인척이란 말도 저도 이번에 한번 처음 찾아봤어요. 이쯤에서 인척 뭔지 아나요? 친척 말고 인척은? 인척에 대한 인이 뭘까요? 사람이 아니고 혼인할 때 이렇습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맺어진 친척.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의 동생은 나랑 관계가 없었잖아. 원래 난 아내만 만나잖아. 맞죠? 아내의 동생이 나랑 관계 있으면 안 되죠. 네. 원래는 그러니까 언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네, 뭐 저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원래 그런 경우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쪽 가족들하고 내가 얽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
근데 내가 아내와 결혼하면 아내 여동생도 나랑 관계가 생기는 거죠. 처제, 처형 하면서 걔 부인, 남편 뭐 다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인척이라고 하는데 인척, 친인척. 그래서 기억할 때는 혼인으로 인한 친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인자가 저 혼인할 때 인자는 처음 알았어요. 자, 그래서 혼인 인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부양, 공동 생활에 협조해야 되고 정조의 의무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도 몰랐어요, 저도. 결혼만 했지 몰랐습니다. 제가 가지고 뭘가 살려야 의무가 있었군요. 네, 공탈부자, 공동생활 협조, 정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 뭔지 아나요? 찾았더니 배우자에 대한 순결을 지킬 것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바람피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조, 지조, 정조. 그래서 이렇게 뜻입니다. 네, 바람피지 말라. 그게 의무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몰라서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뭘 그랬죠?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네, 진짜 몰랐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 사람만을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할 것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혼인 선서 같은 거 하거든요. 네, 그게 단 선서지 의무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알아도 크게 달라지네. 없죠. 전혀 없죠. 네,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었으면 이제 하는 거죠. 빨리 이혼하는 거죠. 자, 또한 혼인 당사자를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혼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이거 끊어야 돼.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많이 들어봤죠? 혼인 기준으로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나중에 혹시 이혼하면 재산 분할 돼요? 안 돼요? 재산 분할이 안 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거는 이거는 자기 개인 거예요.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혼인 이후에 형성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만 재산 분할에 대상이 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이렇게 되고 이혼이 나오니까 한 얘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 살게 되면 굉장히 분할 비율이 높아져요. 네, 재산 형성이 굉장히 높였다라고 보고 5년인가 4년까지 되면 좀 더 적습니다. 근데 3년까지는 아예 분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안 주는 위자료 이 정도 주거나 완전히 낮고 책임 있는 경우 위자료를 주겠죠.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위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요구하고 4년 5년인가 돼서 하면은 그때는 이혼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스포츠 선수 중에 한 명이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5년인가 4년 됐는데 이혼 당했어요. 그래서 댓글에 약속이 5년이군 이렇게 써 있었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네, 4년까지 나와서 결혼했는데 좀 슬프더라고.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할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TV 나오신 분도 제가 아내랑 한번 크게 싸웠는데 아내가 맨날 한 번도 사과를 안 했는데 그날은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다가 크게 싸웠는데 먼저 사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결혼 9년 차였다는 거예요. 1년만 참아라고. 네, 그런 소리 주변에서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한다. 10년 되면 훨씬 비중이 달라진다. 훨씬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네, 혼인, 인척 이렇게 되고요. 법적 효력 발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쉽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말했잖아. 이거 실질적 형식적 체크해야 돼. 의사 합치해야 되고 연령, 혼인 자격, 만 18세 이렇게 연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필요한 것들 중혼은 안 된다. 자격인 거 자격. 그다음에 대리인이 있을 땐 또 괜찮아. 이렇게요. 자, 혼인은 평생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법적 약속이므로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없고 20년간 살게요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원칙은 그렇다고 하지만 법지문의 핵심이 뭐예요?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런 거죠. 아까 말했지만 내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어. 미성년인데 우리가 집안끼리 먼저 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내가 망했어. 만지 사연이 나오더라고. 집안끼리 결혼하자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늦게 하셔서 그쪽은 이제 10살이래요. 자기는 20대인데 이렇게 자, 그런다. 자,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명시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 하지만 혼인 성립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소송과 법률 판결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립 요건이 안 맞는 경우는 정립할 수 있다는 거야. 말했지만 제가 볼 때 이 질문 최소 한 번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나올 겁니다. 최소 한 번. 네, 6월, 9월에 나오기도 좋고요. 수능에 나오기도 좋고 최소 한 번은 모의고사 2강이든 뭐든 등등 풀면 1년 내내 풀면 반드시 한 번은 나올 거예요. 2번 나올 수도 있고 내기 좋아요. 사례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동거 이런 거 사실을 해가지고 사실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혼이 그 동거잖아요. 실제로 살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조건이 많거든.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자식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많이 줄 수 있어. 아까 양육비라든지 면회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설명할 것들이 좀 있더라. 나온 적도 없어가지고 제가 촬영봤는데 자료도 없어요. 다른 자료도 없어. 그러니까 내기도 좋죠. 왜냐면 처음 나온 지문이 그 평가원에서 변형하기 좋은 거야. 왜냐면 예문이 많아버리면
그걸 미리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참여록 같은 건 저 사진 한 20, 30점이 있다고 나왔던 문제가. 그럼 그걸 피해서 내기도 쉽지 않잖아. 예를 들면 근데 얘는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럼 내기 되게 좋은 거죠. 얘는 유리분도 그렇게 나왔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하지만 혼인이 같이 볼 때는 정리할 수 있는데 혼인 당사 간에 합의가 없었던 경우나 혼인 당사자가 큰 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혼인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혼인은 사합치. 그래서 일단 혼인 무효. 무효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 무효야 무효. 이 결혼은 무효예요. 라고 할 거면 당사자가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친인척인데 하고 있어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취소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효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무효는 그리고 또 법지문이 중요한 게 법은 아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 효력이 언제부터인지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효력이 그러니까 판결이 났을 때부터인지 판결하기 전 제출하는 순간인지 이시청하는 순간부터인지 그리고 그 결과도 이 전까지 결혼 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제출하고 난 뒤부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언제부터 적용한다, 언제까지 적용한다. 이거는 무효로 한다. 이거는 무효는 아니고 여기까지 인정은 하지만 그 뒤부터는 취소다.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걸 안 정해주면 계속 시비가 붙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히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효가 됐을 때 재산을 나누라고 하면 무효는 재산을 안 나눌 수 있지만 취소라고 하면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나누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걸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혼인 당사자는 합의가 없어. 혼인 당사자 근친혼면 무효야. 그래서 무효 중요한 거 일단. 혼인 당사자 합치가 없어. 혼인 당사자죠. 혼인 무효. 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거. 대리인일 수도 있으니까. 대리인은 당사자 간에 포용되겠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근친혼 결혼하고 봤더니 이모야. 영마 하려고 봤더니 그럼 안 돼. 무효.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마 얘기했죠? 영마 살 때 이모였다고. 그렇지? 응, 얘기했죠? 엄마의 동생. 자, 무효가 된다.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되는 경우 있는 경우 혼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사촌인의 친족이 법정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난번에 말했던 청구권자죠. 누가 제기할 거냐 했을 때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아까 했지만 당사자 합의가 없었다고 했을 때거나 아니면 이걸 됐을 때 알게 된 사람 중에서 본인들은 넘어가려고 해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제기할 거냐 했을 때 당사자가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부모나 뭐 변호사를 할 수 있고 사촌인의 혈족, 친족이 할 수 있다고. 이때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입증 책임 지난번에 생활보고서에서 어려웠던 게 그거였죠. 영장 청구할 때 청구권자 영장 청구 심사, 실질 심사할 때 불러다 얘기하는 거는 청구권자가 있다 없다? 없었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 기억나요? 네. 왜? 청구를 하면 무조건 심사를 해야 안 해? 무조건 심사를 한다고. 네.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 심사를 무조건 한다고. 네. 무조건 하면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 수업은 무조건 하는 거잖아. 이 수업이 끝나고 만약에 질문을 더 할게요는 청구해야지만 이 수업을 해주셔서 수업해주세요는 청구 안 해도 된다고. 원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청구권자가 따로 있는 거는 요구를 할 때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된다. 입증 의무 권자한테 입증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입증 의무. 청구권자가 입증 의무가 있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엄청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뭐가 없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돼? 제가 훔쳐갔어요. 라고 했어. 그러면 지적받은 사람이 무죄를 주장해야 되냐? 지적한 사람이 유죄를 주장해야 되냐? 누가 주장해야 돼요? 내가 도난해 갔어요. 라고 하면 누가 입증해야 돼? 훔쳐간 사람이 제가 안 가져갔어요. 라고 해야 돼? 훔친 사람이 저 사람이 훔쳤어요. 라고 해야 돼? 훔쳤다고? 고발한 사람이 증명해야죠. 맞아요? 네. 내가 가지고 안 온 건데 내가 왜 증명을 해? 내가 무죄인 걸. 내가 가져갈 줄 아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저 사람이 날 때렸어요. 내가 안 때린 걸 내가 왜 증명해야 돼? 저 사람 주장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일단 뭘 해야 된다고? 저 사람이 일단 네가 나를 때렸다는 걸 증명해줘야죠. CCTV 찍힌 걸 제시해야지. 이렇게 선명을 때렸어요. 그럼 난 그때서야 반증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때야 그 사람 내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차림은 했지만 나는 그때 내가 아니고 난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난 거기 찍혀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알리바이죠.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이야. 나는 그 범죄 현장에 부재 있지 않았다. 그게 알리바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효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척이었으면 당사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친척이 입증해야 되는 거라고. 이 결혼은 재산을 돌리는 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친척이 입증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입증책이 청구권자에게 있다. 혼인 무효는 소멸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고, 그랬죠? 소멸시효 청구 기한이 없어요. 혼인 무효가 되면 법률로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돌아가서 관련 서류에서도 혼인 기록이 삭제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이게 청구 기간 없다고 했죠? 청구 기간도 없고, 청구 기한 없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없는 거죠? 소멸시효는 뭔지 알아요? 소멸시효는 네, 소멸하게 되는 시간적 효력 뭐 이런 뜻인데, 시간적 효력이 상실되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5년까지만 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돈을 못 받은 일이 있으면 5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해. 5년 지나면 내가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예를 들면 소멸시효라고 해요. 아마 돈은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잃어버렸을 때 그 사건에서 이 사람이 내 걸 훔쳤어요, 때렸어요, 뭐 했어요 하려면 소멸, 그 공소시효. 공소시효이죠. 그런 게 시간. 공소시효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간. 이건 형법에서 소멸시효 권리가 사라지는 그 시간적 효력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소멸시효가 없다 이렇게 청구 기한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안 날로부터 어떻게 나오잖아. 안 것으로부터 3개월, 뭐 언제부터 6개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다른 이유는 청구 기간은 내가 아는 걸 1년부터 10년인데 여기쯤 알았어 새로. 그러면 여기 안에서 6개월 안에 해야 돼. 이게 청구기한. 내가 그 사실 여기서 알았으면. 근데 여기서부터 5년까지만 공소할 수 있어. 소송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이때 알아서 소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아서 이제 바로 알자마자 하는 거예요. 해도 너는 원래 5년 안에 했었어야 돼. 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내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시간. 이게 소멸시효. 내 권리가 남아있는 시간이고 청구기한은 내가 안 날로부터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고 혼인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가 된다고 했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이 효력은 없는 거라고 효력이 없어지고 기록도 삭제돼요. 그러니까 떼보면 무슨 떼보면 결혼했는지 다 나와 이렇게 하는데 떼도 없는 거죠. 이거는 기록도 삭제된다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당사자 중 한 명이 아직 적정 연령이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의 앞에는 적정 연령이 못 갔다는 건 동의했지만 뜻이겠죠. 동의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이 혼쪽에 중혼 등 결혼을 같이 두 번 했다는 거죠. 중혼.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였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사를 표현한 거. 사기 쳐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뭐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결혼하자. 이 사기. 강박은 강제로 나 하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강제로 한 거죠. 강박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혼인사를 표현한 경우는 얘가 동의했어요. 이렇게 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혼인 무효, 혼인 취소. 혹시 구분해야죠?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딴 얘기를 필요한 거 없네요. 이혼 때 해야 되나? 혼인 취소. 자,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달라지며 그랬어요. 사유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달라진대요. 청구권자 먼저 얘기했잖아. 아까도 청구권자. 사유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달라지며 취소를 누가 하냐?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 상황에 따라 청구가 제한되게 된다.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거나 끊고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는 혼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제한된다에 해당하는 건데 제한은 어떻게 되냐? 일단 미성년이었어. 그러면 원래는 취소할 사유죠. 근데 얘가 성인이 되었어. 만 19세 성인 맞네요. 그쵸? 맞죠? 만 19세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대요. 이건 왜 그러냐? 이게 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미성년일 때는 의사 판단이 충분치 않지만 성인이 된 데부터는 성인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적 동의자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반대해도 성인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그냥 사랑해 주세요. 미성년 때는 안 되는 거고 성인 때는 나 그냥 처음 결혼할 거야. 그래도 말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냥 결혼 신고했다 벌써. 몰라. 이렇게 해도 그냥 가는 거야. 그때는 가는 건데 왜 그러냐? 19세가 되면 이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때 결혼했는데 19세까지도 제가 자기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 결혼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어릴 때 머물고 했는데 결혼했더니 그냥 괜찮아 살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이 취소할래요 해도 취소가 안 된다는 거야. 또 임신했을 때는 뭐 한대요? 임신한 자녀에 대한 또 보호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가 제한된다. 취소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임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임신이 또 결혼 치트키죠? 결혼 반대했어요. 임신했어요. 해라. 예, 빨리 해라.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임신한 경우는 혼인 중 임신한 경우 혼인을 취소를 청구하다. 혼인 중 임신이 됐어요. 자, 취소 청구할 수 없다.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기를 알았거나 알고 강박을 면했던 건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협박을 받고 있었는데 협박에서 면하다. 풀려난 거야. 네. 풀려난 거. 칼로 위협받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집안 순장을 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멀리 갔어. 이럴 때 3개월이 지난 이후 중대한 사실을 안 날부터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은 3개월. 안 써도 되겠죠? 문제 풀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써놓으면 사기 강박은 3개월. 강박으로서 면한지 사기 강박이 끝난 거 사기 걸 알았거나 인지했거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중대 사유가 있으면 알게 되부터 6개월. 근데 사연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병인 걸 속이고 결혼했다. 암이 있었는데 발간하고 주기 전에 결혼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중대 사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취소 청구가 불가능, 6개월 지나면 불가능. 법정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기에 신고를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 신고 완료까지 해야 모두 완료되고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죠. 취소가 되더라도 또 제출해야 완료되고 판결을 받은 이후에 1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판결도 받고 신고까지 해야 완료돼야 취소다. 완료되면 취소가 되는데 판결 시 바로 취소된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취소가 되는 건데 취소되더라도 뭐라고? 취소 이전까지의 혼인 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를 떼면 결혼한 게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취소했다 하더라도 사기 당해서 병원했어 라고 해봤자 그래도 이혼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무효를 해야지 이제 안 되는 거고. 자, 한편 이혼은 그랬어요. 자, 새로운 테마입니다. 이혼. 법을 잘 모르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또를 열심히 사는 이유 얘기해줬잖아요. 로또는 재산 분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다 얘기했죠. 왜? 노력에 의해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분할 재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남은 희망은 로또뿐이다. 선생님이 만약에 나중에 이혼하신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모아놓으신 재산을 결혼한 뒤로부터 모아놓은 재산을 그 반띵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반띵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반띵. 그러니까 그 아내가 형성한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거죠. 네. 물론 기여는 없죠. 지금까지 기여는 없지만. 네. 아니 재산에는 본인 돈 다 본인이 썼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본인 거는 본인 거고 나는 같이 공동재산을 나눌 건 사실 없긴 한데 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내가 좀 얼마 전에 이거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내가 진짜 실전 얘기예요. 혹시 오빠는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는 날 줄 생각이 있어라고 물어봤어요.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나도 더 젊었을 때는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돈을 많이 보기는 힘들어서 거의 이제 뭐 그런 고독사 가겠지. 네, 그렇죠. 네. 완전 그래도 진짜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누가요? 선생님이요.
그거 뭐라고요? 미쳤냐 P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그냥 물어본 거. 여자들도 가고 물어보나 오빠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다시 재혼해서 살면 그 내가 나랑 같이 살다가 내가 죽었어. 그리고 다시 재혼했는데 그 사람이랑도 나랑 비슷한 기간을 살았어.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무덤 할 때 불 붙을 때 누구한테 묻힐 거야? 그걸 그 요새 물어본 게 유행이에요. 또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난 너 죽어도 재혼 안 할 거야. 내가 정답이라고.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미 이게 감이 없죠. 네. 재혼할 때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일단 거기서 차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됐나요? 네. 아휴 정말. 카리나가 예뻐 내가 예뻐 왜 물어봐? 네? 유명한 짤도 있어요. 카리나한테 윈터가 남편이 표현이 좋아요. 윈터를 좋아하니까 윈터가 예쁜 것 같아 내가 예쁜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그 뭐라고 하더라? 윈터 생일이 6월이니까 네가 윈터가 나이 많으니까 윈터가 널 닮은 거지. 둘이 닮았다는 말. 내가 닮았다고 했다 막. 그래서 윈터 좋아. 그래서 닮아서 좋아한다 봐. 했더니 윈터가 자기를 닮은 거지. 자기가 윈터를 닮은 게 아니지. 자기가 나이가 많잖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현명하네 라고 했는데 댓글에 윈터 생일을 어떻게 알아? 라고 답이 별로다 하더라고요. 사실 1월 1일이구나. 1월 1일입니다 생일이. 21년인가? 카리나가 2000년생이니까 2001년생인가? 어쨌든 1월 1일 생일로 알고 날 생일마다 예술이구나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복잡하죠. 그리고 어떤 분도 재판에서 막 3심까지 갔다가 막 다시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혼하면 유죄료가 얼마 줘야 되냐에 따라서 달렸으니까. 자, 이혼 혼인을 통해 발생한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법적 관계 끝 이렇게요.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밑줄 이혼은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후 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제가 볼 때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부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까 말했잖아요. 취소 사유인데 아까 이거 제한이 있었잖아요. 제한이 6개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나요? 사귀었는데 그때 뭐 해야 된다고? 이혼해야 되죠. 이혼. 그러니까 적법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 같은데 적법이 아니어도 이혼이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적법하게라고 돼 있으니까 조금 애매해요.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쓴 사람이 어떻게 쓴지 잘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 나올 때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평가원 나올 때는 지금도 살짝 고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은 그러니까 무효가 됐을 때 이게 문제야. 지금 무효는 상관없거든. 청구 기한이 없어. 근데 취소는 지금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서 결혼했어. 합법적인 거야 이거? 합법 아니잖아요. 그래야 취소되는 거잖아. 합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합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혼 취소 사유도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취소 사유인데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건데 이걸 취소해주는 사유인데 이거를 합법이라 하긴 좀 애매합니다. 근데 혼인관계가 이전되니까 이것까지 합법으로 보나 보다. 그러니까 무효는 불법이고 요거까지는 인정됐잖아 아까. 요거까지 합법인가 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법이 지문이 그렇게 이상하게 쓰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취소랑 무효랑 달리라고 했잖아. 네 달리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무효와 취소와는 달리라고 했거든요. 네. 맞잖아요. 무효와 취소와는 달리 이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 적법을 종료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네. 그럼 무효나 취소는 달리니까 얘는 그러면 적법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네. 좀 이상해요. 지문이 조금 이상해. 근데 이거를 어디서 따느냐가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평가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개념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우면 안 돼. 이 내용은 외울 수도 없지만 물론 외우면 또 외울 수 있죠. 내신이면 또 외울 거 아니야. 열심히 또 많이 봐서 외울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할 때는 뭘 생각하냐? 법지문이니까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고 아니면 이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효에 있는 이 사항들이 무슨 말인지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무효의 사항들을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신이 아니야. 그냥 이게 청구권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입증 책임이 이런 거구나. 소멸시효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해 놓는 거야. 그래야 다른 법지문 나와서 하는 거지.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 지문에만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조건, 형식 조건이 나와지는구나. 실질적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의미가 있는 거냐.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신고를 했냐 이런 뜻이야. 형식적인 거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요 문장 위주로 하나 그어놓으시고 이거 좀 문장입니다. 무효나 추도와 달리 이혼은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 문장은 적법하다고 하기가 애매하다고 했죠. 무효랑 달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때도 이혼이 되거든? 그럼 추는 이혼이 안 돼 할 거 아니야. 근데 추도 이혼이 된다고 했으니까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혼은 혼인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과 법원의 판례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 또 나눠지겠죠. 협의상 이혼,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 구분했으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 이제 선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협의사 사례를 주는 거지. 나 사실 어쩌고저쩌고. 협의상 이혼이라면 이렇게 되겠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걸 보니까 협의상 이혼이야. 이렇게 결국 협의가 안 됐으니까 재판까지 갔겠군. 뭐 이렇게 하면서 5번은 협의든 재판이든 모두 뭐 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뭐 숙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이 다 나온다고. 그래서 기업 1, 2번은 협의상, 3, 4번은 재판상, 5번은 공통점 모두 이런 식으로. A는 B와 달리, B는 A와 달리 이렇게 나오겠지만.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협의상 이혼은 그랬어요. 체크해야죠.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어요. 이혼할게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관계는 해소라고 하네. 당사자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지 기준의 가번 법원에 가서 협의상의 이혼을 제출합니다. 신청서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이 필수로 주어진다. 필수 체크해야죠. 반드시 이런 뜻이니까 숙려 이혼 숙려 캠프 이거죠.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와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숙려 기간 지난 이후에 당시 당사자가 다시 출석해서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는지 최종적인 확인을 받는다. 옛날에 사랑하는 전쟁도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4주 뒤에 저희 그냥 그대로 이혼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이다 니네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4주 동안 중요한 결정이니까 홧김에 할 수도 있잖아요. 쫙 쳐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확인한다. 이때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할 뿐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밑줄 쳐 있잖아요. 문제점에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따지는다. 무슨 얘기냐? 이혼할 때 연예인들 제일 이혼할 때 많이 뭐라고 해요? 무슨 차이? 뭐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이렇게 하고. 야, 성격 때문에 헤어지기 말이 되니? 법원에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지네끼리 못 살겠다고 성격이 가서 못 살겠어요 하는 거야. 야, 그거는 참고 살아야지. 그걸로 이혼하면 되겠냐? 야, 다시. 바람핀 거 아니라면 그냥 살아. 이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지네끼리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 안 따진다고. 왜? 두 사람이 동의해서 사는 거잖아. 두 사람이 안 해. 그럼 뭐 한다고? 없어지는 거라고. 그냥 원이 따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뭐죠? 이제 이런 거 까먹었네. 불륜하면 생기는 그 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죠. 그게 뭐죠? 부부의 세계? 부부 생이 말고 아니 그 죄이죠. 불륜하면 하는 그 죄. 아닌데? 갑자기 이름도 맨날 예시로 들은 건데 이름 까먹었어. 네, 불륜하면 생기는 죄 상간녀서 상간죄. 상간죄 맞나? 이게 상간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니? 어쨌든 바람피면 옛날에 징역 2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걸어가지고 바람핀 여자랑 남편 이렇게 배우자나 이렇게 남편이랑 부인 남편만 하는 게니까 부인이랑 이렇게 하고 고소할 수 있었거든요. 상간죄 있으면 근데 폐지됐습니다. 댓글 난리 났어요. 아니 세판죄가 있어가지고 고소하는 건데 그 뭐 바람 막 피라는 거냐?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라더니 정말 없애는 거냐? 막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잘 오해하는 게 그런 거야. 형법상 폐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혼한 애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워. 그게 범죄냐?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라고. 국가가 얘를 너 바람 피워 이리 와. 바람 피는 애까지 국가가 다 잡아들여야 되냐? 경찰이나 형사를 동원해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랑하다가 바람 피는 건 누구 문제다? 둘 사이의 문제니까 어디로 가라고? 형법 말고 민법으로 가시오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민법에서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A가 좋아졌다가 A가 말고 B가 좋아졌어. 그걸 범죄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라고 하잖아요.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야 그거. 전과 그게 전과 바람 1번, 바람 2번, 바람 3번 그게 전과냐. 전과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될 수도 있죠. 아까 중대한 사유라고 했으니까. 아까 중혼은 아니어도 동거를 하고 있어. 나 말고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살림사유가 사실혼도 그대잖아요. 주거지가 있고 공동의 그 생활을 했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만 살고 있는 남자 가끔 갔어. 이건 공동 사실혼이 아니고 거기 살림을 차리고 애가 있고 거기 내 살림 짐이 있고 내가 맨날 여기 살았고 동네 사람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혼이라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강간죄가 아니고 뭐야? 아까 상간죄 가지고 용어 미안해. 헷갈려서 형법이에요 형법. 네, 범죄 법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강간죄 아니고 네 상간. 네, 상간녀 소송 뭐 이렇게 하거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는 2년씩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얘랑 바람피웠다는 거. 같이 밥 먹은 거 안 돼. 같이 방에 들어간 것도 안 돼. 증거가 안 돼. 그 현장을 목격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형사 동원하고 흥신소 막 호텔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막 하다가 불법 막 그 도청기 달고 막 이치적기 달고 했는데 이 자료들이 대부분 불법 수집되는 겁니다. 동의 없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그건 인정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는 아니다. 대신 그 민법을 더 세게 줬어요. 그런 경우는 이 귀책 사유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범인 감옥에 안 보낸 대신 아까 재산분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엄청 이제 불려 귀책 사유 너한테 책임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게 됐죠. 네,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범죄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발표 된다는 얘기냐 국가가 허락해 주는 거냐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냐 그거 아니고 그 비용을 더 세게 비용을 더 세게 금융치료로 가는 거죠. 금융치료로 감옥에까지 갈 필요 없는데 바람 일번 넌왜 감옥 아니 바람 피다가요. 이런 애들은 좀 안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혼 변호사 아닌가 정말 신나는 거죠. 네, 이런 말은 정말 이건 또 위험하구나. 네, 이혼 변호사 이혼하는데 이제 일이 많은 거죠. 해야겠네. 신나면 안 되겠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말이 많죠. 네, 남녀사이 또 떠해서 그렇습니다. 아휴, 네, 해소하면 그렇다. 제출했고 성력이가 아까 따지는다. 그리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 간의 합의에 따른다 그랬어요. 양육권 누가 가질지, 재산분할 어떻게 할지는 합의에 따른다. 법원이 확인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다. 반면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끊어줘야죠. 그래서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 3개월 이내 해야 돼. 이내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신고하면 확정된다라고 하니까 언제 확정된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판이 없죠. 협의니까. 그러니까 사주간의 승려가 끝나고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희 이혼할 거 했어요, 판결 받았어요까지 신고해줘야 끝난다고. 3개월이니까 이거 있잖아. 만약에 1월에 이혼했어, 이게 합의했어. 근데 3월까지 신고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2월에 다른 사람을 만나 신고 안 한 채. 이런 경우 애매할 수 있죠. 그러면 혼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나다 얘기할 수 있다고. 맞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민감하니까 이 개월수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아니 신고 아무데나 하면 되지. 2월에 만나면 이 사람은 아직 이혼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이혼 소송이 끝났지만 아직 신고는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민감하기 때문에 정해진 거라 기준을. 요까지는 해야 돼. 요까지는 해야 돼. 이렇게 바쁘니까 1개월에 못할 수도 있겠지. 3개월까지는 해. 이렇게 정해주는 거라고. 자, 반면 재판상 이혼 당사자 한 명은 이혼에 반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혼하자. 전 안 하고 싶은데요. 이혼 안 해요. 라든지 아까 재산분할 하기로 합의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 양육권을 서로 가져오겠다고 해. 이런 것들 이러지 않으면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다. 당연히 재판상 이혼이니까 재판을 하는 거죠. 하는 것이다.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서 이혼 여부를 보는다. 민법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아까 정조의 의무, 가족 부양의 의무,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또 체크해야죠. 다만 법에서는 조건들이 다 달라. 다만 이런 것들 반드시 아까 승려기간 이런 건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건 우리 좋은 요소들이잖아요. 단 소송전에 반드시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는 재판 절차 없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 이건 이제 승려가 아니라 이쪽에 승려고 이쪽엔 조정 절차야. 그러니까 판결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조정에서 끝내는 게 좋아요? 조정에서 끝내는 게 좋겠죠. 재판관으로 맨날 판결을 하는 거 힘들잖아. 야 뭐야 너 원하는 게 뭐야? 양육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게 달라. 여기 뭐, 야 1억 달래잖아. 5천 달래잖아. 야 7천 정도 주면 어때? 절반은 어때? 이렇게 조금 해준다고. 그러면 굳이 재판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재판을 가려면 또 변호사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모여서 아까 그 숙녀 캠프처럼 모여가지고 조정 절차를 한번 거친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동의는 합의는 안 됐어. 그렇지만 법원에서 모여서 둘이 한번 의견 조율해봐. 여기까지는 한다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하긴 합니다. 조정 절차까지 해야 된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이게 밑줄 쳐야 돼요. 재판상 이혼인데 재판 없이도 이혼, 재판상 이혼은 재판을 꼭 해야 된다.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가도 된다 하면 틀린 거. 틀린 거라고? 아까 맞아. 조정에서 끝나면 재판 안 한 거죠. 맞죠? 그런 식이 있다고. 재판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확정되면 법원의 판결 승소자는 이긴 사람 1개월 내내 관할 기간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승소자가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대요. 여기도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래서 해야 된다. 왜 이쪽은 더 주고 좀 짧게 주네요? 이쪽은 3개월인데 여기 1개월이네. 제 생각에는 협의를 했으니까 혹시 다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 해서 조금 더 늘려주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안 내면 되니까. 안 내면 다시 가입하는 게. 근데 여기는 얘네는 어차피 의사소통이 안 됐어. 바로 내 바로. 얘네는 다시 붙을 확률이 없겠구만. 바로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나라님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서 그 이혼 소송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여자 쪽에서 뭘 했냐? 여자들이 보통 양육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네. 남자가 바람 피워서 했는데 뭐 가정적인 이미지를 뭐 하려고 그랬다나 그래서 양육권을 자기 가져오겠다고 싸움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 어떻게 되냐? 양육권을 줄게. 대신 돈을 엄청 많이 주라고 합니다. 집을 달라, 현재 집을 살고 있는 집이니까 뭐 달라고 엄청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집안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양육권을 원했는데 양육권이 없으니까 좀 너무 좀 이 소송을 이겼다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완벽한 승리야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애기를 둘인가 있었어요. 둘 있는데 이 남자가 양육권을 가져갔어. 근데 이 남자는 바람피니까 이미 결혼을 할 것 같은 여자가 있어. 그러면 얘네가 여기 가 있으면 이렇게 얘가 좋아하겠냐고. 세훈이 제가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한 번씩 엄마가 면회 가면 이 남자가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할 거라는 거야. 좋아할 거야. 그러면 어때? 기간이 더 한 번 가는데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틀 있거나 3일 있거나 그럼 결국 이 남자는 이게 지금 형식상으로는 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체면상 중요해서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육권을 별로 애들을 좋아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은 애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맡겨지게 된 거야. 그래서 돈도 챙기고 양육권도 얻게 되는 완벽한 승리지. 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 거죠. 이 상황을 왜 양육권을 남자가 왜 가져가려고 하는가 상황 보고 이 남자 또 딴 여자가 있어? 그럼 이렇게 상황을 산다는 어렵겠구만. 이런 거 이제 고려해가지고 딱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자, 문제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마지막 문제만 해볼까요? 9번 문제. 나머지는 잘 풀었고 답만 확인할까? 6번 내용은 어쩔지 않은 것. 5번 혼인 당사자의 서로 사촌인의 혈족, 배우자의 인척관계 확인하는 것은 혼인 관련서를 제출기관에 제출한 때를 기준한다. 제출 기준이 아니고 제출해서 뭐까지 해야 돼? 수리까지 해야 된다. 수리까지. 7번 기억 니은 당연히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건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 만약에 평가원에 나온다,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똑같이 내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기도 한 문단 나올 수 있겠죠. 아닌데 여기를 더 길게 낼 수 있다. 여기를 아니면 이제 양육권에 대한 다툼. 양육권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아내가 가정주부잖아요. 돈을 안 벌잖아. 남편은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아내가 잘못했어도 아내가 양육권을 거의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상관도 있어. 아니, 제 관계는 없을 수도 있죠. 바람 피워서 이혼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양육하기가 좋은 걸 본대요. 애들이 누구 저기 했을 때 더 좋은 걸 본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결국 일을 해야 돼. 엄마는 집에 있어. 돈 안 벌지만. 그러면 양육비를 받아서 얘 기운이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양육권 같은 경우는 거의 남자들이 거의 일하는 남자들은 거의 다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해도. 그래서 이 양육권을 가져올 때는 굉장히 그 양육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되게 그게 잘 돼야 된대요. 예를 들면 그쪽으로 많이 낼 수 있죠. 재산 분할에 관해서 낼 수 있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혼 전 아까 형성 유류분에서도 그랬잖아. 나눌 때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 거냐, 노력이 아닌 거냐 나눈 것처럼 이것도 재산할 때 노력을 얼마나 인정할 거냐, 어떻게 재산을 나눌 거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재판 막 이혼도 아까 말했지만 그런 재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진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낼 수도 있다. 왜냐면 똑같이 내기는 그렇잖아. 똑같이 내면 너무 내신스러우니까 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쪽을 내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이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전체적인 큰 틀, 이게 있구나,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고 이거는 협의상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인척이란 건 이런 거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3번. 네, 기출반의 3번. 기업 청구 요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이거는 기한이 없고 기면 수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니은 일정 기간에 청구해야 된다. 아까 3개월인데 6개월 내 있으니까 제한이 있더라. 8번 아까
당사자의 내용은 따지지 않는다. 왜? 합의니까. 그렇다고. 협의상의는 합의만 하면 되니까. 성격이 달라요. 아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안 한다고. 술 너무 많이 마셔요. 그냥 너도 같이 마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 그래 니네들이 동의했으면 해. 라고 한다고. 8번 봅시다. 사실혼 동그라미 써놓읍시다. 사실혼. 사실적인 혼인관계 그런 뜻입니다. 사실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부부인데 꼭 자녀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률에는 사실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법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지금 동거 부부들은 이걸 많이 인정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애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 이제 동거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법률혼으로 가려고 많이 그렇게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혼인신고에서 발생하는 부부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3번처럼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쉽게 나오는 거고. 자, 하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관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서 부부간의 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 법적 요령을 인정한다. 왜? 아 진짜 살고 있다고. 결혼식 왜 안 했니? 돈이 없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결혼 못했다고 혼인신고는 왜 안 했니? 몰라서. 예를 들면 그렇다 해봐. 예를 들면 외국 부부야, 외국 사람이야. 몰라서 안 했어. 예를 들면 그걸 누가 안 알려주고 둘만 결혼하면 누가 그런 걸 누가 챙겨주나요? 그렇잖아요. 챙겨주는 사람 없어. 그러면 몰랐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인정해준다는 거죠.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요.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 주관적 요건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자, 여기랑 다른 점이 있죠? 아까 뭘 했어? 아까는 실질, 형식. 여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요건이 뭐였어? 사실로는 뭐라고 했어? 요건 이름이 다르죠? 뭐랬어? 주관적, 객관적 이랬습니다. 맞아? 잘 집중하고 있니? 주관적, 객관적이라고 했어요. 주관적인 요소는 뭐가 있다고? 주관 요소는 당사자들이 공동생활을 그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동거하는 친구들 있다 하면 니네는 결혼했냐? 라고 했을 때 같이 사는데 니네는 결혼이야? 라고 했을 때 아 우리 결혼 아니야. 그냥 같이 니네는 그냥 하우스 쉐어하는 느낌으로 쓰는 거야. 라고 하면 혼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혼인사가 아닌 거죠.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건 그냥 룸메이트 개념, 아까 하우스 쉐어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혼인사는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요소는 네,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정만 하는 실체가 있다. 공동생활 실체. 이런 실체를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원에서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이 나오신다고. 법률혼과 사실혼 이렇게 해가지고 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실혼은 공동생활에 인정한 실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 실체는 혼인사는 뭐냐? 결혼, 가족, 친구관계의 인지 및 교류, 외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혼인의사는 결혼식을 했느냐, 가족과 친구들이 알고 있냐,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부모님이 알고 둘이 찾아와. 장모님, 뭐 장인어른 이게 불러. 아버님, 어머님 불렀어. 그럼 이거는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드러나는 걸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혼인의사. 여기 이제 그 객관적인 실체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혼인 의사에 대한 설명만 있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공동의 집이 있냐, 거기에 여자 살림뿐 아니라 남자 것도 있냐, 남자 모두 있냐, 제품 그 물건들이 물건이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 옷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 여자만 살고 있고 남자 가끔 와. 그럼 이거는 공동생활이 사실혼이라고 안 본다고. 이해됐죠? 그래 공동생활이 아니니까. 자, 그래도 되고 맨 마지막 사실은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칩시다. 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법률혼이 아니라고. 이런 요소 놓치면 안 되고,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서 해소될 수 있지만, 그래서 한 명이 나 그만할 거야. 법원을 거치지 않죠. 동거하다가 야 이제 그만하자. 너 이제 집으로 나가. 짐 챙겨서 가.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는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송을 한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 어떤 손해배상 하는지는 좀 당황스럽지만 한쪽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는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의사합치료하면 상관이 없고. 됐나요? 네. 그래서 뭐 하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질문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풀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만 할게요. 네. 이쪽. 목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물 한번 마시고. 목이 아파.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목 아픈 수업입니다. 왜요? 오늘? 나머지는 다 개인 수업이기 때문에 분필을 쓰는 유일한 수업입니다. 나머지는 옆에 앉아서 속삭여 주죠. 빨리 풀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
자, 아까 했듯이 목이 아파서 이게 사탕 아니에요? 약이야. 목이 염증했을 때. 자, 해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예술 형식을 추구하는 수단 매체에 두고 경쟁한 문자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거야. 문자와 이미지. 자,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술의 형식적인 시와 회화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의 시인은 뭐라고 했냐? 시는 그림과 같이라고 했대요. 시는 그림과 같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시가 그림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시는 그림을 지향해야 돼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단. 호라티우스의 경구는 문구 말하는 거야. 문구, 격언, 속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뭐, 야구는 구회말 투아웃부터 뭐 이런 거 경구라고 하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에 따라 시와 회화가 공통적으로 가진 미메시스의 특징을 성립한 것이다. 밑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미메시스. 다른 한편 시는 회화를 모음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왔다. 레싱은 회화 원칙의 시를 적용한 고전적 관점을 확대해서 시와 회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그랬어요. 야, 시는 시고 언어고 미술은 시각인데 이걸 왜 같이 봐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문자와 이미지가 다르다고 얘기한 거라고. 예술과 매체의 관계야. 그래서 뒤에 나온 내용이 꽤나 재밌습니다. 있는 내용이. 근데 저는 아까 미메시스 설명하려고 여기 보는 거야. 자, 고전적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아까 설명한 미메시스.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현이나 모방이 돼 있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물 자체가 추하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서 추를 그대로 그리면 이게 모방하는 거라고 했잖아. 네. 했더니 이 추를 옮긴 이 대상을 보고 사람들은 뭐 하더라? 와, 아름다운데 미나 쾌라고 할 때 쾌를 느끼더라. 이건 추하니까 말 그대로 추하거나 불쾌하죠. 네. 얼굴 보면 불쾌해. 이렇게 얼굴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는 도대체 어디 대상에 어떤 미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때문에? 이 모방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했다는 거야. 이걸 미메시스라고 한다고. 이거 필수니까 꼭 알아두세요. 예술의 가장 미가 어디서 왔는가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이론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했대요. 세 번째 문단. 고전적 관점에 대항해서 레싱은 뭐라고 했냐? 각각의 예술 형식 안에 매체와 그 효과를 중요하다. 각각 예술은 다른 거야. 사진이랑 영화가 다르잖아요. 필름을 쓰지만. 그렇잖아? 다르잖아? 그런 다르다고 보는 거죠. 레싱은 시와 회화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 근본적 차이가 발생하더라. 레싱은 또한 미메시스로 통칭됐던 예술의 공통 기능을 회화에서는 표현, 서사적에서는 재현으로 구분했다. 그랬어요. 서술적 묘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재현 모방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화에서는 표현이라고 하자. 재현처럼. 그 다음에 서술적 묘사니까 서술적 묘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묘사니까 글이죠. 글. 네. 글로 쓰는 건 이건 뭐라고? 제. 이거는 재현이라고 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네. 회화는 표현한다라고 하고 글로 쓰는 건 재현한다라고 해보자라고 했다는 거야. 얘는 표현했다, 얘는 재현했다. 똑같은 공통 원리였던 미메시스를 하나를 둘러 넘어서 또 대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대상을 어떤 사람을 표현한다, 어떤 사람을 묘사한다, 재현한다 이렇게요. 자, 보았다 알겠어요. 표현으로, 재현으로 모든 예술은 그러한 경계 내의 실현이고 하고 매체에 따른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붙였다는 거는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내가 이름을 다르게 붙였어. 그럼 공통점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차이점 하고 싶다는 거야? 차이점을 더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죠. 원래는 하나에서 나왔는데 차이를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차이를 강조했냐? 예술 형식 간의 차이를 수용자 간의 서로 다른 매체 효과를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헬렌즘 조각상 라오콘 분상을 든다 그랬어요. 라오콘 분상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아나요, 여러분? 라오콘 분상 잘 모르나요? 네. 어떤 세 명 정도의 인물이 뱀 같은 거에 물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휴휴휴휴. 가글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가글. 정말
정말 너무 대단하긴 하죠. 보여주지도 않고 대한다고. 엘레니즘 시대에 아우 왜 다른 사람만 저쪽에 있어. 에이씨. 파스타 꺼져. 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서워. 네, 먼저 뱀 같은 거에 물리는데 이 근육, 머리카락 괴롭혀져. 분명히 이렇게 엘레님 시대면 아마 2000년 됐을 텐데 네, 이렇게 정말 대단하나? 정말 이게 돌이잖아요. 돌인데 막 머리카락을 이렇게 곱슬을 하나 정말 대단하죠? 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 형상적으로 묘사한 라오콩상 이들의 고통스러운 이들이라고 한 게 군상이 무리라는 뜻이야. 라오콩 무리. 그러니까 고통을 3명이나 3명이 있어요. 직접 묘사하지만 시인은 신화 속 인물인 라오콘이 그저 고통으로 비명 지르고 있다고 묘사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 장면을 직접 그려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근데 내가 라오콘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떠올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당한 서양 사람이 비명 지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레싱은 뭐라고 했냐? 시적인 묘사가 독자의 머릿속에 감각적 환상을 만들도록 자극하여 회화보다 상상의 공간을 더 확장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더 어때? 상상이 더 뭐해? 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상상을 더 많이 해. 이렇게. 그러니까 애기들 어릴 때 도깨비라고 알려주면 도깨비를 그리면 지 멋대로 그린다고. 자기 맘대로. 근데 전형적인 도깨비 탈 영화 도깨비 앨범 보면 다 똑같이 녹색 얼굴에 뿔 하나, 뿔 두 개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그 신비한 때 보고 나면 다 그렇게 그릴 거 아니야. 요새 눈사람을 옛날에는 다 두 개씩 그리던 두 덩어리씩 그렸는데 울라프 나온 뒤로는 다 세 장씩 그린다잖아요. 이렇게 뽕대로 한다고. 옛날에는 눈사람 그려봐 그런 사각기둥처럼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사람을? 없나요? 제가 너무 차이적인가요? 너무 코인데. 마이크로프트 아니에요? 마이크로프트처럼 그릴 수도 있죠. 애들 마이크로프트 좋아하는 사람 그려봐 이렇게 네모나게 그릴 수 있겠죠. 칼 근데 이렇게 뛰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상상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상상을 뭐 얼마나 해요. 자기가 공간을 상상하지. 도깨비를 한 번도 안 해요. 도깨비 그려봐 라고 하면 그게 도깨비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지 멋대로 그린 거잖아요. 물론 뭐 자기 멋대로 그린 게 특이하긴 하죠. 왜냐면 도깨비를 보여줘버리면 이미 그림 동화에서 그 도깨비 나오면 그 도깨비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깨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자기만의 조합이 있을 텐데 그걸 깨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저는 봐야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보지 않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아지를 안 보고 강아지를 상상한다고? 그럼 강아지 아니지 않나 걔는? 강아지가 뭐야? 자 강아지 양인데. 웰시코기였다. 지나가는 강아지가 웰시코기였다라고 하면 웰시코기를 안 봤어. 안 봤어. 그럼 비숑이었다. 비숑을 본 적이 없어. 그럼 비숑 그려봐라고 하면 지멋대로 그리긴 하겠지만 그게 비숑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없는 것에 대한 상상은 좀 할 수 있죠. 없는 것을 오히려 하라고 하면 없는 것. 예를 들면 무슨 봉황이 있다. 봉황. 근데 봉황을 본 적이 없어. 봉황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그냥 마음대로 그려도 되죠. 예를 들면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거까지는 저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상상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본 것보다 아까 말했잖아. 더 대단한 것들이 많다니까. 우와 이런 걸 보면 더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 싶어요. 이걸 한번 보고 나면 와 더 많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해놨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장하게 한다. 가능한 이유 레싱 이미지 예술은 공간적이어서 동시적 묘사에 탁월하며 문자 예술은 시간적이어서 연속적 묘사가 가능해서라고 설명한다. 이해되나요? 어느 쪽이? 이쪽은 뭐라고? 이쪽은 이미지는 뭐라고? 무슨 묘사? 동시적이라는 거야. 얘는 시간적 흐름을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라우컨 군상에는 물렸을 때 라는 걸 표현할 수 있지만 그때를 하지만 시간적으로 점점 표정이 굳어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예술에서 되게 예술 지문 중에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양에서 너무 중요하고 다 지문을 내신에 들어갔는데 되게 중요한 거 얘기를 몰랐더라고. 그래서 꽃주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기 인문 1, 2, 3, 4, 사회 1, 2, 3, 4, 과학 1, 2, 3, 4 들어간다 이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후보전교도 써 있어요. 저희 학교도 그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문학부 약간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한국이 중학교들이 많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시에 문자 예술은 시간적이어서 연속적인 묘사가 가능하더라라고 했다는 거죠. 예술은 이미지 예술은 공간적이어서 동시적, 시간적이고 그다음에 보세요. 시간적이어서 연속적. 그러니까 내가 매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다른 거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이쪽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그쪽을. 자, 그렇게 한 거다. 자, 레싱에 따르면 자, 상상력이든 환상은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이야기로 바꿀 수 있지만 조용예술에서의 비현동성은 현실의 자연성을 파괴해서 환상의 완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미지 예술에 대해서 문자 예술이 가지는 우월성을 선언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아까 이쪽에 상상이 세다고 했죠? 내가 누가 더 우월하다? 이쪽이 더 우월하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환상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완성. 내가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님이 왔어 라고 하는데 그걸 TV로 등장인물을 해서 보여주면 변성님이 왔을 때 실현상 좀 나 변성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면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백마탄 왕자님이 나를 구해줬어 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왕자님을 그냥 그리면 되죠. 완성되게 더 좋다 라는 얘기라고 말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사진 보여주고 왕자님 어때? 왕자님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다고.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앞부분 좀 했는데 뒤에 있는 문제는 좀 풀어보시고 양다점 디스플레이는 저도 잘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멘트 질문 보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북송시대 이거는 풀어봅시다. 북송시대 요거는 속대 풀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럼 이거 다 푸는데 4개 다 풀어보자. 맞아, 좀 풀어보죠. 숙제를 좀 더 줘야겠죠? 너무 적죠? 네. 아, 니네 참 기말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네네.